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파키스탄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으로 공격하면 테헤란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려 하나 의문을 갖겠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은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무슬림 세력을 해체하려는 수십 년간의 서방 전략의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유럽 동맹국들은 2001년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무슬림권 7개국을 전복시키겠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7개국 가운데 이란만 남은 상태인데 그 음모는 2단계로 접어들어 이란과 파키스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2011년 채널2와의 인터뷰에서 이란뿐 아니라 파키스탄도 봉쇄, 전복 전략의 대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 파키스탄 같은 급진 정권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핵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의 도발은 오히려 이러한 교역에 대한 다극적인 저항을 촉발했습니다. 파키스탄 분쟁안보연구소의 압돌라칸은 더 크레이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드론 조종사들이 최근 인도 파키스탄 위기 당시 파키스탄의 핵시설을 파괴하려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드론 조종사들이 인도 작전실에서 파키스탄 핵시설을 공격하려 했으나 파키스탄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좌절됐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파키스탄은 이란과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송사를 공습했을 때 카라치에서는 파키스탄 언론인들의 이스라엘 규탄 시위도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샤 레자 팔레비아 장남은 BBC에 출연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신정을 무너뜨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그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들이 당신 생각에 동조한다고 생각되면 용기를 내 귀국해서 그들을 이끌고 정권을 무너뜨리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당신 엉덩이에 쑤셔 넣어라. 피에 물든 기생충 같은 제국주의의 창녀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해군이 미 해군을 확실히 압도하는 분야가 전자정찰함 부문입니다. 중국은 북극성, 천왕성, 천낭성, 천권성, 개양성 등 모두 9척의 8.15 전자정찰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틀어 성숙구자라고 부릅니다. 미 해군은 해양 감시함, 측량함, 유도탄 탐지함 등 잡다하게 29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전자정찰함 단일 함선만 9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15 전자정찰선은 만재 배수량 6,600톤급입니다. 전장 130m, 전폭 16.4m인데 후미에 헬기 갑판 하나를 갖추고 전체가 고성능 안테나와 A사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21노트로 50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우주와 하늘, 육상, 수면, 바닷속 신호를 검측할 수 있는 8.15 전자정찰선의 목표는 미 항공모함 전단입니다. 190km의 거리에서 미 함대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2024년 미군이 루즈벨트 항공모함을 동원해 필리핀과 연합 해상 훈련을 벌였을 때 이를 따라붙어 감시한 것도 8.15 전자정찰선 천왕성과 해왕성이었습니다. 미군 주도의 해상훈련 림팩이 벌어질 때나 중국 해군이 제2도련을 돌파할 때나 항상 따라붙는 게 8.15 전자정찰선입니다. 8.15 전자정찰선은 미 해군 칼빈선호나 루즈벨트호의 모든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두 척의 8.15 전자정찰선이 페르시아만에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동펑 26, 잉지 21 대한미사일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두 척의 8.15 전자정찰선을 페르시아만에 진입시킨 것은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란에 이미 항모킬러 미사일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동향을 탐지해 이란에 제공할 가능성만큼은 충분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출격시켜
벙커 버스트를 투하할 테니 이란은 끝났다고 떠드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제정세에서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어제 최대 100대의 가미카제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가했던 만행을 그대로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최대 소로카 병원을 박살내면서 병원 지하 벙커에 군사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근처에 이스라엘군의 지휘정보센터 C4I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정권처럼 이스라엘도 군사시설을 민간 인프라 사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미사일 포대도 고층 빌딩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란의 텔아비브 증권거래소 공습도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전쟁 중에 돈 놀이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쪽집게식 타격을 가했습니다. 모사드 정보시설과 하이파의 정유시설도 박살냈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하이파 바잔 정유 공장의 복구가 최소 한 달 동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투기와 전차 등 이스라엘의 전쟁기계도 움직이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콘다브 중수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사상자나 방사능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란은 콘다브 핵시설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으며 2발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이면 무조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콘다브의 중수로는 이미 가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다 IAEA의 감독을 받아 국제 표준에 맞추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야심을 갖고 있다는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IAEA에 따르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그 위험성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복수는 성급하지 않겠지만 자비를 두지 않겠다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기세와 미국의 도움으로 항복 직전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미국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미국의 대리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미국의 군사 행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에 미국이 공모했다는 테헤란의 비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금요일 이란에 대한 일련의 공격을 감행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을 겨냥하고 과학자와 군 고위 간부를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 작전을 선제 공격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규칙 기반 선제 공격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 기반의 규칙은 미국이 멋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테드 크루즈는 터커 카슨과의 긴장된 인터뷰에서 테헤란에 대한 공습을 옹호하고 정권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는 다 미쳤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미 정보국 DNI의 수장 터시 가바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그녀가 뭐라고 하든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지금 뉴저지만한 크기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미국을 위해 적들과 싸우고 있으며 그들의 군사 지도부를 무너뜨리고 핵 능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군사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스라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칼슨은 크루즈 의원이 이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가 이란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는 이란이 트럼프 암살을 기획했다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해 칼슨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칼슨이 이스라엘 공격을 언급하자 테드 크루즈는 맞다. 미국의 도움으로 하는 것이라고 토론했습니다. 크루즈의 발언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부인한 NSC 대변인 알렉스 파이퍼의 발언과는 상충됩니다.
한편 터커 칼슨은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자 제프리 sak스와도 인터뷰를 갖고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칼슨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몇 주 안에 할 수 있다는 경고가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sak스는 딥스테이트로 알려진 미국 내 뿌리 깊은 비선출 관료 조직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시작으로 5년 안에 제거할 7개국 명단에서 이란이 마지막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육군의 웨슬리 클라크 장군이 설명한 이 명단에는 시리아,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ak스는 이 국가들이 모두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이나 비밀 작전을 통해 표적이 됐으며 이스라엘은 이 국가들을 모두 적대적인 국가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프리 sak스는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은 30년 동안 텔아비브의 요구를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라는 날조된 생각 때문인데 미국 외교 개입의 첫 번째 기준은 워싱턴의 오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